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상호입니다. 올해 62세로 35년간 국내 굴지의 타이어 회사에서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87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까지 한 우물만 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공장 라인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손으로 타이어를 만져보면 그 품질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타이어와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타이어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도 순조로웠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연봉도 8천만 원을 넘었고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두 아이도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직장인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40 중반을 넘어서면서 뭔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똑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변화 없는 일상이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거였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마다 저는 그건 안 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라며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 자신이 변화를 거부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희망퇴직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직 3년도 더 남았는데 왜 그러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당분간은 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2022년 8월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퇴직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미뤄뒀던 독서도 했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내도 집에만 있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35년간 몸에 밴 직장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니 저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도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 주제가 한정적이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은퇴하니까 어떠냐는 질문에 좋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전환점은 2022년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집 근처 산책을 하다가 폐타이어 처리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타이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간 제가 품질을 검사하며 만들어온 타이어들이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호기심에 처리장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들어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일부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폐타이어를 뭔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해외에서는 폐타이어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시설, 화분, 그리고 가구로 만든 사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한 디자이너가 만든 폐타이어 의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에 환경 친화적이라는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처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타이어 몇 개만 가져가도 될까요? 사장님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트럭 한 가득 타이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차고에서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타이어 가운데에 나무판을 끼우고 쿠션을 올려서 의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35년간 타이어를 다뤄온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타이어가 견고한지,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의자에 앉아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버려질 운명의 타이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제가 쌓아온 전문 지식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디자인 감각도 부족했고 목공 기술도 서툴렀습니다. 타이어의 특성은 잘 알아도 그것을 멋진 가구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역 문화센터의 목공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들 3040대 주부들이었는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다른 수강생들도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정말 타이어로 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만든 시제품들을 보여주니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타이어예요?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예뻐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목공의 수업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가구 디자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디자인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관점과 열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유튜브로 해외 업사이클링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60세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재밌었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고 스케치를 그리는 것도 신났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폐타이어 하나가 자연 분해되는데 508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억 개의 폐타이어가 발생한다는 통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으니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3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린라이프 퍼니처라는 브랜드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타이어로 만든 가구에 앉아도 되나요? 냄새 나지 않나요? 튼튼한가요?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타이어를 세척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려웠고 표면 처리도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고무 특유의 냄새 때문에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몇 달간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저만의 가공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세제의 종류와 농도, 세척 시간, 건조 방법 등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35년간 타이어 품질 관리를 한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판매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마케팅 경험이 전혀 없던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SNS 운영, 블로그 작성, 온라인 광고 등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딸이 도와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빠,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제품뿐만 아니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2023년 여름 3개월간 단 하나도 팔리지 않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만 줄어가고 차고에는 완성품들이 쌓여갔습니다. 아내도 이제 그만하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처리장의 폐타이어 더미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저 타이어들은 영원히 버려진 채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폐타이어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전환점은 2023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개최한
업사이클링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했습니다. 제 작품들을 전시하고 제작 과정을 설명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 봅니다. 정말 타이어인 줄 몰랐어요. 관람객들의 놀라는 표정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생이 할아버지, 이거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5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퇴직 후 환경 지키는 가구 디자이너로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 후로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2030대들이 의미 있는 소비라며 구매해줬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독특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라는 후기를 받았을 때 정말 보람찼습니다. 카페나 펜션 사장들도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문했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이 의자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스토리가 있는 가구라서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약 200개의 제품을 판매했고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퇴직 전 연봉에는 못 미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로 벌어들인 돈이라 훨씬 뿌듯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친환경 가구 전문 매장에도 입점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팝업 스토어도 열었습니다. 3일간 진행된 팝업 스토어에서 5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작 의뢰가 들어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용으로 의자 20개를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앉아보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운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고객들의 후기를 볼 때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카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기분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젊은 부부였는데 신혼집 가구를 모두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꾸미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의자뿐만 아니라 테이블, 책장까지 주문했습니다. 완성된 가구들을 배송했을 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도 환경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진 가구로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 가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폐타이어 가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 1회 복지관에서 폐타이어 가구 만들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됩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조기 퇴직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35년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기분입니다. 전에는 또 회사 가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며 설렙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체중도 OKG 정도 빠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해 줍니다. 직접 고객 상담도 도와주고 SNS 마케팅도 함께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라고 말해줄 때가 가장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딸은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만든 의자에 앉으며 할아버지는 발명가야라고 말합니다. 지난 1년간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냄새 제거와 내구성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타이어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또한 타이어와 목재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도 고안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나무판을 끼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타이어 내부 구조를 활용해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 덕분에 제품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처음 제품보다 지금 제품이 훨씬 좋아졌네요 라는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10.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 은퇴를 앞둔 동년배들이나 인생 2막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에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분야보다는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타이어 전문 지식이 있었기에 폐타이어 가구라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살릴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돈만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결국 성과도 따라옵니다. 저는 환경보호라는 의미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공의 수업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가구 제작 기술을 젊은 창업자들에게 전수하는 일입니다. 전국에 폐타이어 업사이클링 공방을 만들어서 더 많은 폐타이어를 재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미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20대 청년 창업자, 30대 경력 단절 여성, 50대 조기 퇴직자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들이 독립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폐타이어 가구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니까요. 베트남의 한 업체에서 기술 이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지구 환경 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말에는 폐타이어 가구 제작 매뉴얼을 담은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버려진 것들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저처럼 인생 2막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12. 마무리하며 회사를 다닐 때는 은퇴 후가 막막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5년간 만든 타이어가 60세에 와서 새로운 인생의 재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버려진 타이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차고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며 폐타이어를 깎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보다 행복한 일상이 또 있을까요? 인생 2막 정말 황금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폐타이어를 아름다운 가구로 변신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본인만의 새로운 도전이나 잊고 있던 꿈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느끼신 점, 감명받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